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가 어제 단행이 됐고요.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얘기한 직후에 좀 이루어진 것이라 주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최상병 사건의 핵심인 임성근 사단장도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재형 목사,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된 제보를 했던 최재형 목사인데요. 최재형 목사도 어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등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고 시원한 소식들로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로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지금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격 발표를 했네요. 네, 어제 법무부가 검찰 간부들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검사장 등 고위 검사 39명의 인사를 단행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승진 인사였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해 9월 인사 이후에 약 8개월 만이라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 고검장으로 승진했고요. 이 자리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자, 이게 뭐 부산 고검장으로 승진했던 게 승진인지 아니면 중앙지검장 수사하는 위치인데 이게 승진이 아닌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창수 지검장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찰청 대변인 네. 재직한 이력이 있네요. 네, 이 지검장이 네. 이런 이력 때문에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즉 친윤 인사라는 걸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대검찰청의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윤 대통령은 당시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지청장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다. 뭐 그런 경우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이례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입인, 대변인이라는 거 네.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임기가 넉 달 정도 남은 이현석 검찰총장의 직속 참모들 대거 교체가 됐습니다. 네,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반부패 부장 외에 네. 주요 참모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또 1차장, 4차장 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비수사부서로 보임됐는데요. 지난 3일 이 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전담 수사팀 구성과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열흘 만입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장에는 공안통인 김유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예. 네, 결국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이 전체적으로 교체된 셈인데 향후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검사장급 인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방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난 발표라서 이런 점 때문에 검찰총장과 용산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장도 중요한 자리인데요.
자, 어제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법무부의 인사가 있자 어제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때 대통령의 신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이다. 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인권유린, 강압수사, 불법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표적인 정치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감찰을 받아야 할 그러니까 감찰을 받아야 할 검사가 영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탄하기 위한 인사라고 일가를 했고요. 또 조국혁신당도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배수진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이 지검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해서 김 여사 소환 방침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고 명품백 신속 수사도 슬그머니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보니까 해답은 김 여사 종합특검뿐이다 라면서 이제 비판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왜 하필 지금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이 전격 교체됐냐, 꼭 지금이었어야 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시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제 검찰 고위직 또 아마 인사가 있으니까 줄사표도 이어졌습니다. 네, 어제 줄사표가 좀 이어졌는데요. 네. 최경구 부산 고검장을 비롯해 노정현 대구 고검장, 한성리 울산지검장, 이주영 서울고검장, 그리고 박종근 광주지검장, 홍승욱 광주고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 등 25기에서 28기 사이에 검찰 고위직 줄사표가 이어졌습니다. 예. 이들 중에 이제 노 고검장은 이프로스라는 이제 검찰 내부망이죠. 여기에 네. 검찰의 결정이 항시 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 받을 날을 좀 오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로 인해서 이 총장도 사표를 고심한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에 만료되지만 김건희 여사 수사 지시 책임으로 조기에 사의 표명 가능성이 또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검찰 같은 경우는 뭐 기수가 딱 역전이 되면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검찰총장은 2년 임기입니다. 그 2년 임기가 9월인데 글쎄 뭐 그 전에 나갈 수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수수 의혹 관련해서 지금 촬영했던 최재형 목사 소환이 됐고요. 네. 일단 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도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일단 먼저 김건희 네.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검찰에 소환된 최재형 목사가 어제 포토라인에 서면서 많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목사는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을 수수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사유화한 것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 건에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이 제게 목격돼서 이것을 이제 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과거에 윤석열 이게 대통령이 안철수 네. 의원한테 했던 말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것을 오마주한 것이 예.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고요. 또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제게 명품 가방을 받은 날 다른 대기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영상에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도에서 김 여사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때 이제 뭐 쇼핑백에 보면은 뭐 선물들이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였고요. 네. 또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 백석대 설립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았다고 또 최 목사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 나온 직후에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최 목사는 어제 오전 9시 18분쯤에 검찰에 출석해서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고요. 어제 오후 9시 42분쯤에 귀가를 하게 됐는데 검찰 조사 후에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소회를 충분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으니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할 당시에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목격됐고 그것을 주장했던 내용도 검찰에 그대로 전달해서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어제 최 목사는 네.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와 나는 카카오톡
카톡, 메시지 내역과 촬영 원본 등을 검찰이 이제 사전에 요구했지만 이 증거물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두 넘겨서 제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검찰은 오는 20일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최상병 사건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죽음 10개월 만에 300일인데요, 거의. 처음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했다는 건데 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일단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군복을 입고 어제 경북 경찰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서 현장에 투입된 최상병을 숨지게 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경찰 출석 때부터 일관되게 최상병에게 자신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기자들이 끊임없이 질문이 이어졌지만 어떤 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부분이거든요. 자, 허위 사실 유포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수중 수색을 지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주장 반박하는 증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임 사단장은 경찰에 출석해서 줄곧 수중 수색은 없었다라고 네. 주장을 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부들의 진술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 22분에 전달된 바둑판식으로 수색 정찰하라는 사단장의 지시사항에 대해 현장 간부들의 반응은 땡땡 대대장이 바둑판식 수색은 물에 들어가서 하라는 건데 위험하다. 슈트를 줘야 된다. 안 되면 밧줄이라도 줘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나왔다고 하고요. 또 바둑판식 수색을 하려면 예. 네, 수중 탐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이제 이들은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전역한 최상병 소속 이제 부대원 중 박기현 씨는 굳이 바둑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했으면은 수중에서 수색하라는 거 말고는 저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예. 있었고요. 또 임 사단장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 결국에 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임 사단장은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경찰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더니 2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고강도 경찰 조사를 받고 지금 곧 나올 것으로 좀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수중 수색. 본인이 이런 말을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다른 어떤 부대원들 사이에는 그렇게 인식하거나 또 그렇게 했던 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 단독으로 용산하고 국방부가 당일 8월 달이죠. 최상무 기록 해소했던 8월 26차례나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전에 MBC에서도 네. 뭐 연락했다라는 정황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26차례나 통화했다는 아. 것은 이제 이번에 나온 것인데요. 그러네요. 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과 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총 26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부터 최상병 수사 기록을 회수해 오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를 좀 종합하면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법무관리관이 첫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8월 2일이고 해병대 수사단이 이때는 이제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경북 경찰서에 이첩했던 수사 결과를 아하. 네, 국방부가 회수해 갔던 그런 8월 날이기도 2일이 합니다. 해소해 갔던 날이죠. 네, 맞습니다. 이때 이제 8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이 2명으로 이제 피해자가 줄어들었죠. 네. 네, 이후에 회수한 사실을 이제 회수한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기로 결정 및 추진한 8월 9일에 또 그 전후에도 통화가 집중됐고 전화가 많이 됐고. 네, 예. 해병대 수사관 조사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했다는 이른바 경로설이 언론 보도로 처음 언급된 8월 말쯤에도 10차례 정도 통화한 것이 주요 국면마다 통화한 것이 좀 집중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또 이전에 보도에 나온 것처럼 두 사람은 원래 8월 전까지만 해도 한 차례도 전화를 주고받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렇게 집중된 것은 이건 대통령의 실에 그런 개입이 아니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좀 더 좁혀지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업무상 아마 그때만 계속 전화를 하게 되는 게 말이 될지 아마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배동환 님이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 주시고요. 쑥떡쑥떡 이진아 파이팅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또 이진아 님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라고 글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젤리스 님도 반갑고요.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는 분들 맵시 고은 님 댓글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진아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화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점상 런칭 기념 하반기 업종 전략 3인 3색 강연회. 5월 25일 하반기 유망업종 전망은 사전 등록으로 선착순 100명 참여 가능. 김민준의 답은 AI 반도체. 최병훈의 반도체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김봉만의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점상 구독자란 점상 추천주, 라이브 요약본부터 점상 강연회 참여 등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점상을 구독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강연회가 무료.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한 주간에 뜨거웠던 이슈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사실 네. 자주 봅니다. 네. 두 분 다른 방송에서 짝꿍이 같은 거의 짝꿍으로 네, 요즘 짝꿍이 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원하는 겁니까? 박진영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사실 우리 총장님을 네. 다른 곳에 추천도 많이 합니다. 같이 하자고. 저도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까? 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주 합이 좋기 때문에 아마 많은 방송에서 모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또 듭니다. 아니, 뭐 어른 소리만 하니까요. 아니 저기 정치 현장 경험이 많으셔가지고요. 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실제로 깊이 있게 네. 내면을 보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어쩌면 두 분이 좀 다른 정당이잖아요. 네. 같이 계셨다고 해도 같이 됩니까? 있었죠. 있다가 네. 이제 좀 다르게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맨날 밖에만 있어서 국회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두 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4년은 너무 길어요. 알겠습니다. 보궐선거도 있고 있으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새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상견례 겸 만찬을 했습니다. 자, 총선 민심 잘 새겨서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 뜻도 표했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됐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뭘 국정을 언제 한 적이 있다고 갑자기 또 국정을 잘하겠다고 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뭐 국정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왔을 거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당에서 신경 많이 써달라.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만든 자리가 아닌가. 5월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이 부의돼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높으니까. 네, 그 이야기 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부탁을 했으면은 대통령실에서도 또 주는 게 있어야죠. 네. 이번에 낙선한 분들이라든가 혹시나 주위에 취업을 바라는 국민의힘의 주요한 정치인들 뒤로 살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 있지 않았을까 예. 짐작해 봅니다. 요거는 이제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입니다. 최상병 얘기하고
뭐 직업이라든지 뭐 그 위치 같은 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네. 건 말뿐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총선이 192대 108, 예. 이른바 국민의힘의 108번뇌인데 그 지금 총선 끝나고 총선 민의에 순응해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총선 끝나고 지금 본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윤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 그다음에 비서관들까지 쫙 지금 포진하고 있고요. 네. 청와대 비서진을 상대 그 교체하면서 결국은 진지를 하나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대검찰을 관계하는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을 다 바꾸는 이런 식으로 방어벽을 치고, 그다음에 여의도의 진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안 되지만 적어도 100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실은 비대위원장은 그 추인을 받았지만 비대위원들도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정 상태에 있는 비대위원들까지 빨리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결국은 다급하게 다 잡아야 된다, 당을. 그러니까 여의도 진지 구축을 하는 네.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 진지 구축. 네. 예, 진지 구축. 3년 버티기죠. 아, 버티기 위한 진지 구축 네. 만들고 있다. 비대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4명의 비대위원 이선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했는데요. 뭐 일하는 비대위 얘기도 하고요. 지역 안배, 소통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무총장님은 진지 구축하는 비대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제가 네. 들은 이야기인데요. 21대 국회까지는 5월 말까지는 최상병 특검을 비롯하여 네. 대통령실의 의견이 우선 관철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이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지 구축이 맞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공식적인 지도부가 선출됐을 때는 그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없이 당신들 마음대로 할지 모르겠지만은 현 21대 국회가 유지되고 차기 지도부가 당원들에서 선출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보위해달라라는 이런 의견이 반영된 지도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김용태 뭐 비대위원도 있고 전주에 등 인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 좀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찐윤이죠, 찐윤. 아, 다 찐윤입니까? 네. 친윤자가 찐윤입니까? 찐윤이죠. 아, 그런데 이제 뭐 그 과거에 전당대회 때 천하용인 네. 멤버였던 김용태, 예, 당선자. 당선인이 들어가서 혹시 뭐 색깔이 좀 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김용태 당선인이 본인의 색깔을 좀 옅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역시 찐윤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당장 전당대회를 보통의 이 정당 같은 경우 네. 정상적인 정당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총선 끝나고 바로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죠. 예. 사실은. 그런데 네. 보통의 정상적인 정당 같으면 총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그다음에 바로 그 새로운 지도부를 그 구성하는 네. 전당대회를 바로 여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굳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두세 달을 미룬 또는 뭐 서너 달이 더 갈 수도 있는 이런 중간 단계를 거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당의 친윤 지도부,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아하. 왜냐하면 이런저런 그 총선 책임론이 좀 사그러드는 네. 그런 시점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철규 의원이 네. 원내대표설이 막 있다가 그것을 어느 정도 그 물타기 하기 위해서 나경원, 이철규, 나이 연대 뭐 이런 걸 띄웠잖아요. 근데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됐는데 됐죠.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친윤이잖아요. 예? 뭐 기정장관하고 했으니까.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 총선 패배 네. 책임론이 좀 희석되는 상황이 되면 다시
친윤 지도부를 세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꼼수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 그리고 전당대회도 사실은 7말 8초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또 당원 100%이 룰 이거 바꾸냐 안 바꾸냐 이것도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이. 그 전에 우리 김철근 네. 총장님 말씀 못 하실 거 제가 하나 하고 해주세요. 넘어갈게요. 천하 용인 중에 네. 우리 김용태 네. 이번에 국회의원 됐죠. 그분만 이준석 대표 안 따라갔잖아요. 그때 안 따라갔습니다. 이유가 다 뭘까요? 따라갔는데요. 공천 줄 것 같으니까. 아,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과거에 친 이준석이었다면 이제는 친윤 된 겁니다. 포천 쪽이 이제 공천 받으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전당대회 룰 문제, 네. 시기 문제는 기준이 간단합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무조건 찾아라. 아. 이게 정답입니다. 아하. 지금 현재 당원 100% 경선이거든요. 네. 지금 한동훈이 당원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도 한동훈이 1등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차하면은 국민의힘에 대의원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당선 못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처럼 대의원제 넣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꼼수들을 동원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 구성하고 하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목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돌아오는 거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건 한동훈 띄우기고요. 아, 띄우기입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가 가장 그 논리적으로 그 설득을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100% 당원 투표 룰을 바꿨어요. 네. 그러면 이게 해보니 결국 총선에서 이제 판판이 깨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걸 개정해야 되는데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은 그건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걸 되돌아올 경우에 예를 들면 7대3으로 할지 5대5로 할지 저희 개혁신당은 5대5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민심을 그 반영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비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아, 민심이 예. 반영률이 높다면 당연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몸풀고 있는 유승민,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네. 뭐 이런 분들이 네. 민심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출마할 가능성이 네.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향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여의도 진지가 네.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우리 저 박진영 부원장께서 얘기하는 한동훈은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습니다. 아, 똑같은 약간의 사람이다? 이견이 똑같은 있을 수 사람이다? 있지만 예, 예. 특수부 검사 출신의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총선을 치른 거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이라는 큰 판에서 본인의 정치적 그 역량을 보이려면 등장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그걸 하나도 못했어요. 약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한동훈하고 우리 사무총장님 보시기에는 네.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대통령실하고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거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아. 국민들이 이미 검사 출신 대통령을 원치 않을 겁니다. 아하. 큰 틀에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한동훈의 정치적인 그 생명력,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큰 지도자로서의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완전히 윤석열의 아바타의 틀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또 학습 능력이 있잖아요. 검사 출신 대통령 시켜봤더니 지금 이 상황인데 네. 또 다른 아바타인 한동훈을 뭘 만든다? 큰 지도자로 만든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맞다, 없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착은 됩니다. 이게 어디 도서관인가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책 보는 모습도 있고 또 최근에 원희룡 전 장관하고 뭐 식사를 같이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의 메시지가 나오는 방식이 네.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네. 글, 예. 말, 네. 그림. 글, 말, 그림. 네. 요 세 가지인데 네. 원래는 정치인은 글을 써야 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요. 네. 정리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국민들과 약속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글을 안 쓰시더라고요. 글이 별로 없어요. 글을 잘 못 쓸 수 있습니다. 썼을 때 한번 SNS 보면 조금 그리고 납득하기 글이라는 좀 것이 쉽지 않고, 네. 뭐 수필 쓰듯이 일기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치인의 그런 명사의 연속입니다. 국정 운영 방식과 정치적 담론의 연속이기 때문에 명사의 연속입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립니다. 수필, 시가 아니고 정치는 명사의 연속이다. 명사, 예. 그런 왜냐하면 개념 규정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그런 걸 쓸 능력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림만 내는데 이게 이미지 정치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입니다. 아하. 그래서 수준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철근 총장님 말씀에 좀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정치를 보는 이제 상대방의 갈등 이런 걸로서 재미삼아서 한나땡, 윤나땡, 네. 과거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땡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황은 땡큐가 아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네.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보수 진영이고 상대 진영일지라도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봤을 때 괜찮은 후보가 나와야 돼요. 네. 윤석열 같은 분이 나와서 나라 망쳤잖아요. 한동훈이 윤석열과 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태생적으로 배운 게 똑같고 경험이 똑같은데 이런 사람이 만일에 또다시 국민의힘의 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또다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나라가 또 절단나고 망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재미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한나땡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떤 선출질도 맡아서는 안 될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검사 출신이고 우리 경험상 그렇게 보인다. 근데 그 네, 이미 사무총장님.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네. 이제 그 집권당의 대표급에 해당되는 네. 비대위원장을 했고 했었죠. 총선을 치렀고 그다음에 실력이 드러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미 그 한동훈 주변에도 그 이런저런 좋은 그룹들이 생겼겠죠. 네. 근데 그 좋은 그룹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서관 사진도 나오고 예. 예, 집 근처에서 뒷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하고도 식사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그림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에 네.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럼 우리 박진영 그 부원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 보여주고 나 아직 당신들 곁에 있습니다. 근데 뭘 하려고 하는데요? 뭔데요? 지금 본인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네.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해놓고 네. 결국은 나보다는 당신이 더 책임 있어. 윤석열한테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은.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더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정말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자신 있으면 나오시고 그게 없으면요. 완전히 잊혀지세요. 그리고 진짜 국민들 앞에 나오고 싶으면 실력으로 뚫고 오세요. 보궐선거 생기면 국민의힘 공천 받아서 한번 승리해서 정계 복귀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 돈도 있으신 분이 돈도 있죠. 도서관에서 책 보지 마시고 네. 한국 도서문화 진작을 위해서 좀 구입해서 봐주시고요. 책 사라고요? 예, 예. 불편한 자리에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최근에 이제 서울의 소리 보도에 의하면은 김건희 씨가 이사하면서 책을 많이 버렸다. 네.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책 보러 간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은 거기 많이 사주세요. 영화도 그 개봉관에서 많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또 잠룡이를 할 수 있는 뭐 국민의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시장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에 오랜만에 카페 회원들하고 팬미팅 가졌다고 하던데 이것도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를 하는데 집권당, 여당에서는 비주류를 해야 되고 야당에서는 주류를 해야 된다. 야당은 주류가 돼야 되고. 왜냐? 그렇게 해야 그 정치권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집권당에서는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당하지 않으면서 정권 교체 이미지를 얻을 수 그렇죠. 네. 있는 다른 세력,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동일한 세력이 계속 집권하는 걸 국민들이 원치 않거든요. 변화를 원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여권 내에서는 비주류, 지금 공간이 생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세력의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받았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권 내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오세훈의 공간은 없죠. 없죠. 예. 예,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국민들에게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유승민 이런 분들이 네. 그 공간을 열려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활동 공간에 시간이 왔다. 그렇지만 그게 주류를 뒤엎을 만큼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아하. 잘 모르겠습니다. 치고 나온다 이 말씀으로 들리기도 예, 한데 뭐 포함해서 나경원 등등 이런 어떤 친윤이 아닌 비윤들 앞으로 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력이 없어졌으니까 차기를 보고 이제 뛰쳐나올 시기가 된 거죠. 예. 다만 제대로 좀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야후 라인 관련해 가지고 발언하는 거 보면은 예. 아직도 멀었다. 늘 이 장관 2%가 부족합니다. 그 사실 민주당을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하면은 본인이 친일의 프레임에 갇힌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윤석열 정부를 먼저 비판하고 일본을 먼저 비판하고 꼭 민주당을 하고 싶으면은 마지막에 했어야죠. 뒤에 했어야 되는데 예, 순서를 그런 잘못 부분들에서 잡았다. 늘 모자란 측면이 있고요. 오세훈 시장은 뭘 하셨는지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새. 예. 가기도 하고. 예. 서울시장은 집행부예요. 뭔가 보여야죠. 네. 우리 과거에 물론 뭐 망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실에 청계천도 하고 버스 노선 정리도 하고 이런 게 업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어떤 분은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나경원 대표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뭐 빠루의 나라입니까? 아유, 왜 오늘 세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뭔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꿈꾸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네. 제가 비전이 있어야 비전이 돼요.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있습니다. 돼요. 네. 제가 그래서 늘 그런 주장하시네요. 박진영이 꿈꾸는 국가. 뭐죠? 혁신 국가론. 국가가 주도적으로 혁신 성장, 신성장 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나라. 네. 혁신 성장 국가론을 꿈꾸고. 국회의원 안 하고 바로 대통령. 바로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 먼저 하고, 그때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의 참모가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검증되고 실적을 좀 내봐요. 혁신 국가론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좀 치열할 것 같았는데 우원식, 추미애 두 사람 양자 대결로 지금 압축이 됐습니다. 뭐 정성호, 조정식 의원이 사퇴하면서 그 배경에 혹시나 이른바 명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한 거. 당연한 겁니까? 국회의장이면 국가 서열 2위인데 네. 사실 좀 그 민주당 내에서 지금 당선인들이 17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분들이 좀 나와서 경쟁 체제를 가지고 여소야대 국회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남아 있는 이 국회를 네. 어떻게 이끄는 게 좋다. 뭐 이런 경쟁을 좀 가지고 비전과 뭐 이렇게 메시지를 좀 내는 네. 그런 상황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서 원내대표 경선도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를 추대된 하고 거죠. 예. 예, 그다음에 국회의장 그 경선도 사실 재미없게 되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사파전에서 자연스럽게 막 그 포기하고 단일화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거의 뭐 추미애 의장 추대 비슷하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민주당의 건강한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까지 겹치면서 네. 그립감이 강해지는 원보이스를 강요하는 이런 정당의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받을 수 있냐. 이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같이 좀 말씀 주십시오. 연임론까지, 이재명 대표 연임론까지 또 추미애 당선인의 그 추대론까지 너무 이재명 대표 하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네. 내용을 네. 한 일주일간 당사자들하고 통화하면서 취재를 다 했습니다. 뭐 조정식 아니면 등등 관계 등등 예, 관련한 사람들. 그래서 네. 여기 좀 풀어놓기 좀 아깝긴 한데 네, 풀어주십시오. 제가 홍보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네.
민주진영 박진영이라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홍보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에 제가 어젯밤에 예. 이 내용 관련 특집을 했습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예, 유튜버입니다. 구독, 네. 좋아요.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해야 홍보가 되는데 네, 나는 그 특집을 말을 했습니다. 못 하겠더라고요. 김철근 TV도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구독을 해주시고요. 네. 요 이야기의 본질은 이겁니다. 네. 명심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밝힌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 네.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과잉해서 명심팔이를 했습니다. 아, 두 사람이 명심을 팔았다. 추미애 의원은 명심팔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뭐 욕먹더라도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 없었으면 이름이나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오산인데요. 예.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진짜 명심이 나는 이재명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에 나간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명심팔이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저는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 의원이 누구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명심팔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근데 명심팔이가 없으면 이분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퇴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저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제 공천에 또 어떤 영향을 주실지 알 수 없지만 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원, 지지자, 국민들의 마음과 의원들의 투표 상황이 너무 달라버리면 당에 큰 분열이 온다. 아하.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죠? 예. 예, 누가 1등 나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은 누가 갖고 있는지 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와 맞짱 뜰 수 있는 국가의 어른으로서의, 물론 그 어른이 까칠할 수도 있고, 네. 좀 성격이 좀 별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른은 어른입니다. 애가 하는 것과 어른이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원 같은 분이 끝까지 경쟁을 하고, 우원식 의원도 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민평년 586 이쪽에 지지가 조직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하나의 경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 선수는 5선입니다만은 네. 원내대표도 했고 개파의 보스입니다. 민평년은 개파의 보스입니다. 보스니까. 의미 있는 중진입니다. 예. 그냥 선수만 사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을지로위원회라고 해서 민주당의 어떤 이 담론과 정책 이슈를 주도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어른이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우원식 경쟁 구도도 의미 있는 어른들 간에, 네. 어른이 될 만한 분들 간의 경쟁 구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재명 대표 연임론은 이건 굉장히 함의가 있습니다. 아, 함의가 있다고요? 어떤 네. 함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는 아직 결정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나 모를 정치적 격변, 여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이나 격변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상황이 네. 왔을 때는 구심점이 실제로 자기 지도자이면서 야권의 대표로 있는 것이 추술이고 행정부가 무너졌을 때 국회가 그것을 받아 안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가정이 있다면은 대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것 같고요. 일상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3년 지속된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안 해도 된다. 다음 대선이 3년 후면 당대표하고 시간제가 이게 맞지가 않죠, 사실.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제 뇌피셜입니다만. 이거 그 개인적 생각일 것 같아요, 이거는. 맞죠? 그럴까요? 아니, 뭐, 그럴까요? 뭐라고. 그 개인적 생각에 예. 제가 저의 개인적 생각을 얘기하면 네네. 저는 뭐 포장하지 않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재판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방금 얘기한 네. 그런 정치적 소용돌이가 생겼을 때 바로 대권에 도전하는 게 네. 본인한테는 가장 안전한 길이겠죠. 예? 네. 그렇지만 그게 본인이 의도한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결국은 연임의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아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이 하반기 전국이 개원 협상부터 굉장히 힘들 것이다. 22대 예. 개원.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탄핵 사태가 나면 검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좀 권성동 예전에 예, 기억날 겁니다. 그런 예.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도 국회 운영이 굉장히 그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중요합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하. 그리고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힘 여당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국회 관례상 네. 엇갈리게 돼 있다. 예. 그 관례를 가지고 끝까지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럼 합의에 의한 원구성이 사실상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제가 보기에는 6월 달 넘길 수도 있어요. 원구성이 늦어질 수도 있다.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정리해 주세요. 국회의장, 네.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왜 같이 하려고 할까? 네. 그 다음에 당대표 연임. 이 세 가지가 정치적 격변이라는 예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장은 늘 여당 몫이에요. 네. 운영위원장이 대통령실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당 몫이고, 그리고 운영위가 아시지만 그 복수 상임이고, 솔직히 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이라든가 자기 의정 활동하는데 별 영향가 없는 상임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야당이 꼭 차지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까지 요 세 가지 꼭지가 국회 원구성, 국회의장, 대표 연임 요 세 가지가 정치적 격변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원구성할 때 여야 원내대표 중요하잖아요. 네. 최근에 어제 처음으로 만났는데 두 원내대표 추경호, 박찬대 원내대표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처음 이제 상견례 한 거니까요. 네. 그 제가 국회에 다년간 14대 국회부터 지금 22대니까 아유, 오래 계셨네요. 시조세실에 진짜. 아유, 조상님입니다. 그때 이렇게 쭉 그 원구성하고 뭐 협상하고 이런 걸 보면요. 네.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그 평시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총선의 결과라든지 앞으로 3년이 너무 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연 끝까지 갈 거냐 그런 걸 의심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이수 대표도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셨죠. 예.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192대 108이거든요. 그렇지만 대통령 권력은 또 다른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잘 조화롭게 원구성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21대도 그랬잖아요. 21대에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결국은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뭐 그 민주당이 가져가 운영했던 버렸죠. 예.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왔으면은 개혁 입법하고 100개 정도 해버렸어야 됐어요. 100개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완전 그 한국 사회를 이 촛불혁명 이후에 사회 대개혁을 이루던가 안 그러면 뭐 그걸 다 갖고 오란 말이야. 바보 아니에요. 갖고 왔으면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못 썼는 게 아쉽다. 국민들은 민주성과 효율성에 균형감을 원해요. 네. 의석을 많이 가지면 효율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게 자신 없으면 민주적으로 나눠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22대 원구성 개원할 때 어떻게 좀 진행될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슈 샤맙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박진영 부원장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승형 뉴스토마토 본부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민심 시간인데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이 6.6%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부장님? 네, 긍정평가가 32.9%, 네. 부정평가 63.8% 이렇게 집계됐네요. 이야, 이게 제가 5주 만에 반등한 거네요. 했습니다. 예. 30%대로. 예. 그동안 4주 연속 20%대를 기록하다가 5주 만에 반등을 한 거죠. 네. 일단 뭐 총선 대패의 여파가 좀 잦아들고 있다라는 점이 있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내용을 떠나서 취임 2주년 그 기자회견을 네.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아마 그 특히 보수층의 그 집토끼들의 마음을 조금은 돌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이번에 제가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 언론사들이 뽑은 제목들, 네. 기사들을 보니까 사과가 가장 많더라고요. 사과. 김건희 이 여사 의혹 관련 사과. 현명하지 않은 처사. 예. 예, 뭐 그게 진짜 사과인지는 뭐 듣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언론 플레이 내지는 언론에서 그렇게 뽑아준 제목들이 통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반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미디어 토마토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 20%대이다가 5주 만에 지금 반등한 상황인데, 그래도 시간도 좀 지났고 기자회견 이런 게 좀 효과 있었다, 그런 요인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것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을 지지하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네.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인식될 만한 어떤 사안을 하면 네. 행보를 하거나 메시지를 내놓으면 반응하게 돼 있는 것이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 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것이 나왔을 때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어떤 보수 성향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응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근거가 이제 없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집중적인 공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질문을 받더라도 잘한다는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기자회견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잘한다고 하는 응답이 그 지지층에서 잘한다고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 약간 이제 해소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결과가 수치가 이제 일정 부분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고, 네. 다만 이제 이게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의 특징이 이제 이 사전척도잖아요.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물어보는 것은 네. 이제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 매우 못한다. 네. 근데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전히 이제 50%를 너무 넘는 높아요. 상황이니까 예. 그 이제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제 비토정서 네. 이 부분에 이제 영향을 준 것이라고까지 보기에는 예. 좀 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난주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 아마 육공화국의 가장 낮은 치수 같아요. 24% 기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되고 가장 낮은 24%? 수치죠. 24%가 예. 노태우 대통령보다도 전 대통령보다 낮았다고 하는데, 한국 갤럽 조사가 5월 7일에서 9일 조사거든요. 네. 기자회견은 9일 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 기자회견 결과가. 그래서 이번 저희 조사가 아마 기자회견에 따른 그 영향이 가장 잘 반영된 네. 그런 걸로 보이는 거죠. 온전하게 네. 이제 반영된 것은 한국갤럽 지난주 조사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요일 날 발표를 한 것이니까 네. 이제 그 반영이 이제 제대로 안 된 것일 할 텐데요. 이제 한국갤럽은
잘한다 못한다만 있어요. 선택지가. 아, 두 개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잘한다 또는 대체로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 중에는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체로 잘한다가 없다 보니까 정말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한국갤럽조사에서 이제 특히 이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런 이제 선택지 두 개의 효과가 그래서 다른 조사들 보면 낮아졌다고 할 때도 뭐 20% 후반대에는 네. 이제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한국갤럽이 왜 이렇게 낮았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선택지만 제공해 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컸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24% 낮게 나왔을 것이다 짚어주셨고요. 지난 9일에 대통령 기자회견,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의민 조사 같습니다.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느꼈는지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변화 의지를 느끼지 못했다. 59.8%. 예. 변화 의지를 느꼈다. 30.5%. 아하. 잘 모르겠다. 9.8.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 지지층별로 상당히 엇갈리거든요. 야권 지지층에서는 뭐 거의 뭐 한 자릿수, 네. 뭐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도 불과 11.1%였고 거의 한 자릿수에 가깝네요. 민주당 지지층은 뭐 2.8. 2.8요?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5.7. 5%. 예. 국힘 지지층만 74.8%가 기조변화 느꼈다라고 예. 뭐 말을 했고, 이게 성향별로 보더라도 중도층에서는 21.8%만이 변화 의지를 느꼈다. 네. 64.7%는 못 느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지지도에 따라서 네. 완전 달리 보고 있는 네, 것 네. 같네요. 근데 이제 보수층에서도 네. 55.9%만이 의지를 느꼈다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2년 기자회견을 상당히 사실은 오랜만에 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보수 성향층에게는 원래는 뭐 한 70%, 80%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느끼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은 보수층에도 사실은 충분하게 그 의지를 전달하는 데는 또 약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뒤에도 조사가 나오겠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어떤 국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조사들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다 이제 영향을 받는데요. 네. 그게 이제 여권 대통령이나 이제 여당 여권에서 이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인기가 좋거나 분위기가 좋게 되면 뭐 웬만한 걸 하더라도 이제 50%는 넘고 긍정적인 응답이 또는 이제 60% 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데 네. 아니면 좀 반대되는 것에서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제 그게 이제 높고 그것이 이제 6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3대 6 정도. 그러니까 의지를 느꼈다는 3. 의지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6 정도. 근데 이런 현상이 다른 문항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여기는 뭐랄까 사안들을 물어봐서 응답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고속도로나 도로에서의 꽉 막힌 상황 예.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6대3, 네, 6대3 얘기입니다. 6대3 얘기. 저는 3대6. 오히려 국정기조 네. 변화보다도 네. 오히려 더 후퇴한 게 아닌가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저는 딱 하나만 보이더라고요.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김 여사는 건드리지 마. 요 메시지만 보였고 예.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표정 말투만 좀 바뀌었다. 네. 아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참모들하고 리허설을 좀 한 것처럼 느껴지고 네. 혹시나 하고 반대 역시나였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간보기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과했다고 하는 부분 현명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박절하지 못해 못해서? 유감이다. 유감이다. 네. 그래서 아주 조금 나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살라미 전술입니다. 하나씩 띄워주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한번 떠보고 그런 거. 그다음에 사오정. 사오정 전법도 있거든. 보면은 뭐 동문서답하는 것도 있었고 네. 물론 질문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특검에 반대하는 논리로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네. 뭐 누구나 뭐 억울한 죽음 밝히고 싶어하는 잘 될 거다. 네. 뭐 이랬는데
정작 이종섭 장관 수사 등을 언급할 때는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을 또 드러내요. 네. 이게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변화는커녕 오히려 뒤로 가는구나. 어제 검찰 인사를 보면서 저는 확실하게 검찰 느꼈습니다. 인사가 사실 좀 수사를 좀 막기 위한 인사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두 가지 렌즈, 두 네. 가지 사안으로 국민들이 기자회견을 봤던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말씀하신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어떤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어떤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느냐. 근데 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평가하는 잣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변화된 모습, 전향된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될지 곰곰이 이제 지켜보던 분들한테 그 의지를 전달하기에는 네.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두 분이 이번 기자회견 보면서 국정 운영 기조를 좀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조언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조언한다고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는 옳은데 네. 이걸 몰라준다 이런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 예. 지금 총선에서 대통령 보고 당신 잘못하고 있어 라고 국민들이 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결과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꾼다. 이거는 뭐 국민하고 싸우자는 건데. 근데 하는 걸 보면 민정수석실 다시 부활시키고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장 바꾸고 이런 걸 보면서 과연 그런 생각이라는 게 과연 있는 걸까? 여전히 소통을 못해서 이미지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자, 기업을 운영할 때 경영 실패해서 네.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영 기조를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홍보만 홍보 니네가 못해서 그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조가 바뀔 이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하시네요. 가능성이 전혀 그러면 이제 없다고 봅니다. 기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추상적이긴 하잖아요. 네. 예. 지금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평가들 이런 걸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그 반응성이 사실은 떨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반응성이 상실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20% 중반에서 지금 30%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30% 정도 선에서 왜냐하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또 보수층에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참여하는 조사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30% 내외에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그래프를 평가할 때 하반기로 갈수록 많은 역대 대통령들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우하향 계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L자형이에요. 영문자 L자형. 아, 그러니까 L자형이다. 뚝 떨어져서 이제 쭉 이제 한 30% 예. 내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반응도 탄력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하면 반응을 팍팍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번에 약간 몇 프로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그 반응도가 매우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 것인데 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이것이 국민들이 대중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네.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이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자회견 할 때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었어야 된다. 그때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 인간관계에서 얘 만났는데 뭐 어제도 했던 얘기 뻔한 얘기 하는 거면 그런데 좀 색다른 선물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죠. 하면은 다른 얘기를 좀 고마워하고 했었어야 반응을 되는데.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이전과 큰 변화 없는 상황에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니까 반응도가 이제 살아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이제 그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반응도를 살리려고 한다면 지금 보면 그 신뢰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를 하나 또 얘기하더라도 과연 이제 그것을 진행할 것인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어떠한 이제 조치를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한 것을 끊임없이 사실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실제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몇 번 보여줘야지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말한 것은 그대로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의 형성의 메커니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이제 메시지나 조치로 이어지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조치로 이어져서 반복적으로 그 몇 번 이루어져야 지금 떨어져 있는 탄력도 반응도 그것이 좀 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지, 이 정도 평가밖에 못 나왔다. 특히 지금 우리 본부장님 짚어준 것 중에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재추진 이것도 지금 정치 공세 아니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했는데 어떤 응답이 나왔습니까? 정치 공세가 아니므로 네.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 아. 57.9%고요. 예. 정치 공세이므로 특검법을 거부해야 한다. 32.8%. 네. 잘 모르겠다. 9.3. 이것도 6대 3. 6대 3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6대 3. 됩니까? 네, 그런 그 비율 하에서 비율이고.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자, 결국 기자회견 하면서 결국은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 사과드리고 있다. 이 부분하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 등등 이게 사과냐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어제 그 최재형 목사 네. 말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네. 이걸 사과로 보느냐? 사과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타이밍. 예. 근데 그게 영상 공개되고 나서 불거졌을 때 뭐 했습니까? 대통령실. 몰카 함정이라고 그랬나요? 함정 네. 몰카? 이렇게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본질은 다 집어치우고 사과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과 드린다 이 말 들으면서 진정성이 과연 담겨 있었느냐? 네. 대통령의 말에. 그거는 뭐 국민이 합니다. 진정성에 대한 판단을 국민이 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나 한번 봐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뭐 다짐과 약속이 있느냐 사과에 뭐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없었고. 그 말 한마디로 넘어갔고 예. 일종의 상황만 모면하겠다는 그런 멘트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특검 관련해서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기로는 제대로 된 뭐 기자회견 답변이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게 6대 3인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네. 사과가 되려면 네. 특검 받겠다. 받겠다 해야지. 그렇죠. 해야 그게 아예 정상이죠. 깔끔하게. 사과 안 해도 돼요. 그거 특검 받고 나중에 결과 가지고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 6명의 국민 10명 중에 6명의 사람들은 그냥 깔끔하게 특검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당사자가 네. 뭐 김건희 여사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네. 사실 그게 효과를 충분하게 발휘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외 활동도 했었던 것이고 발언도 네. 있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사자의 뭐 그것이 직접적인 발언이든 아니면 어떤 이제 뭐 대독의 메시지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어야 저기 사과를 하는구나라고 네. 하는 인식이 좀 더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사과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후에 조치가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은까지 연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과와 관련한 이제 많은 뭐 이제 그 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과를 멋있게 하는 것, 뭐 사과를 제대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사과한다고 하는 발언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네. 그 두 분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사과 제대로 된 사과가 돼야 된다. 있어져야 이게 이제 공감을 사는 것입니다. 네. 이 특검의 본질은 뭐냐면 그냥 피의자를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제대로 수사하죠. 제대로. 예. 지금 디올백도 그렇고 주가 조작 한참 지났습니다. 네. 한참. 근데 이걸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말한다는 그 인식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예. 예. 자, 결국은 이게 모든 게 검찰 수사가 참 잘 안 되고 있고 못 믿겠다. 이런 게 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디어 토마토에서 이 질문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검찰의 그 직접 수사권 폐지하고 기소권만 가지게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찬성한다 53.1%, 반대 29.6, 잘 모르겠다 17.3. 이거 모르겠다가 조금 있긴 하네요. 좀 이게 많긴 야당에서 지금 이걸 하겠다고 네. 공조해서 네. 지난번에 토론회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쭌 거고요. 물은 거고. 2년 전에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조사로. 네.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그때 한참 있었죠. 당시에는.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표현되는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 방침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때 똑같이 물었는데 찬성한다가 46.3이었습니다. 그때. 네. 반대한다 38.4, 모르겠다 15.3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보다 찬성률이 높아진 것이죠. 그러네요. 한 네. 10% 정도 더 높아졌다고 봐도 네. 무방하네요. 그러니까 반대가 네. 29.6%. 여기도 이제 반대만 봤을 때는 그 30% 정도에 이제 네.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성향층에서 그러면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기류들이 사실은 웬만하면 그 결집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40%는 나와주는 것이거든요. 네, 원래는. 통상은.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수에 연관된 어떤 논리, 주장의 부분에 있어서는 40%까지 안 가고 30%에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격차가 크고 그리고 지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낮아진 측면들을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 여러저러한 이제 얘기들, 네. 사건들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검찰에 충분하게 이제 국민적인 신뢰를 복원하거나 제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어지지 못하고 네. 반대로 오히려 이제 좀 불신적 정서, 시각 이것이 좀 강화된 부분도 이 질문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22대 국회에서 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하고 기소권만 주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가능이고 뭐간에 이거는 반드시 해내야 할 해내야 되는 시대적 것이다? 과제입니다. 이거 못하면 야당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21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네. 뭐 시행령이나 뭐다 이런 걸로 다 그걸 사실상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야당 쪽에서도 상당히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이번에 어제 검찰 인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네. 단순히 이게 무슨 뭐 방탄용 네. 뭐 이런 인사는 아닌 것 같고 또 검찰이 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수사들 하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그래서 야권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일종의 재보궐 선거가 네. 크게 많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탄용을 위해서 검찰 인사를 저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수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검찰 개혁을 반드시 빨리 이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이게 국정운영평가 등 해봤던 우리 조사 결과 표지 정치 성향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보수가 328, 중도가 422, 진보가 253입니다. 이 봤을 때는 좀 보수가 좀 더 표집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응하지 않다가 이제 선거도 끝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또 결과가 있다고 좀 봐도 무방한 겁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네. 진보 성향층과 보수 성향층이 동일한 거의 비슷한 네. 비율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성향층이 좀 의미 있게 좀 높게 표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여론이 각 사안들 물어봤을 때 이제 보수 정당 쪽에 가까운 네. 이슈에 대한 공감이 30% 정도에 그쳤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차원을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이념 성향을 표집할 때 어디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하면 이제 보수 과표집이니 뭐 진보 과표집이니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많이 하는데 하잖아요. 사실 이제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민심이나 정치 성향 고정설에 기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대중들이 있는데 진보는 이만큼 딱 정해져 있고 보수는 네. 딱 이만큼 정해져 그렇지 있다. 않을 이거는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예. 이거 조금 많으면 이쪽 과표집됐다, 과수표집됐다 얘기하는 것인데 이 이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이념 성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이념 성향이 뭐냐면 너 성향이 진보야 보수야라고 물었을 때 나 진보야 보수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주관적 이념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엄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 운동자의 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준하면 기준이 변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지역에 산다, 성별이 뭐다, 연령대가 뭐다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지만 이념 성향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조 수준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별 지지율도 나왔죠? 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네, 알려주십시오. 민주당 35.7, 네. 국민의힘 34.3,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5.7,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0 이렇게 나왔네요. 자, 조국 혁신당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의미 네. 있는 수치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도 약간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정당 지지율 자체는 이제 네. 크게 변하지는 않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뭐 3%, 4% 정도의 이제 변화의 추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이 흐름이 이제 고착화된 것이다. 네. 이제 이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요. 이런 이제 정당 지지율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은 한두 주 정도 더 보면서 이제 신중하게 이 흐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수치가 좀 높아졌는데 계속 상승하는 것이냐, 네. 또는 이제 조국혁신당은 16.3에서 12로 이제 낮아졌는데 그럼 계속 하락세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후 조사들도 같이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사심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리서치 대신해서 좀 방송에 달린 댓글 중에 베스트 댓글 몇 개를 좀 뽑아봤는데요. 몇 개 좀 소개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네, 윤오씨 님께서 예. 참 웃기고 어이없는 게요. 처음에는 정치 경험이 없으니 어쩌고 저쩌고들 하며 좀 기다려보자 내지는 봐주자는 식의 언플을 하더니 이번에도 또 임기 중에 첫 사과라느니 어쩐 또 국민을 우롱하는 언플을 자행하는 것들의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네요. 이게 진짜 나라인 건지. 네. 점점점.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도 예. 연인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 무너지면 작별이 온다고 누군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2년 동안 날리면부터 언행불일치, 철학이라고는 손끝만치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이별을 고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뭐 이제 이런 또 댓글. 네, 굉장히 자, 강한 유저 RM7 쓰레기는 방치하면 더 부패하여 피해만 확산될 뿐이다. 빨리 소각장으로 보내야 한다. 강하게 얘기를 하셨네요. 기흥님께서 네. 미국 가서 노래 부를 때가 좋았지. 옛날 생각 많이 할 듯 이렇게. 네. 좀 마지막으로 소개 하나 해주십시오. 네, 근데 유저 WK7분이 이제 사람은 바꿔 쓰지 못한다는 말을 뭐 확실히 이제 믿게 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 쓰시는데, 예, 이분들 상당히 사실은 이제 화가 많이 나시는 댓글들입니다. 모든 분들이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댓글을 소개해 드렸고요. 자, 오늘 쇼미더 민심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승영 본부장, 윤희용 센터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이고요. 뉴스인사 프라임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뉴스인사 프라임은 서초의 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니까요. 지금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못한 분들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자,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반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이고요.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의 봄이 오늘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 시사 토크입니다. 자, 권영철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 동안 검찰 소식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제는 지금 인사, 고위급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네. 부산고검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습니다. 자, 어쨌든 뭐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김건희 여사 소환 놓고 좀 말들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미 예정돼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법률신문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윤가건 한가원이다. 윤가건 한가원 알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이 두고 예. 한동훈 전 장관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좀 멀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그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특검 안 받겠다. 특검 안 받겠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기자회견 중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한다고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지휘하는 1차장, 4차장 검사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네. 뭐 검사장은 고검장 승진, 1차장과 4차장은 검사장 승진이라는 명분을 줬지만은 핵심은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은 인사를 통해 메시지를 주는 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왜 지휘 라인을 전부 다 교체했을까요? 윤 대통령의 말대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 같으니까 교체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인사를 통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메시지, 인사는 곧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창수 지검장, 전주지검장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는데 어떤 인물인지 또 그리고 전주지검장 하다가 중앙지검장 온 경우가 있었는지 또 그 부분도 좀 통상 전주지검장 자리가 초임 아니면 초임 검사장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가는 자리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중앙지검장으로 이래 고검장급으로까지 끌어올린 데는 이미 지난 1월에 그 인사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송경호 검사장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송경호 경질설이 나왔고 그 대타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벌써 그 얘기가 있었군요. 예, 이미 뭐 처음 된 얘기가 아니고 실현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창수 검사장은 원래는 이제 특수통은 아니고 기획통 출신인데 근래에 와서 이제 특수수사를 해서 기획특수통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아하, 예. 이분이 윤 대통령이 징계를 받을 때 그 대변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 네. 고발 사주한 권순정 대변인 다음의 대변인이 이 사람인가 처음에는 찐윤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대변인을 하면서 이제 찐윤으로 변모해간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실제 이 사람이 대변인 하다가 이제 대구차장 갔다가 성남지청장 갔는데 성남지청장을 하면서 성남 FC 수사 네. 뭐 이 수사 제3자 뇌물 혐의죠. 이걸 이재명 그 대표를 기소하고 전주지검장으로 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죠. 서모 씨의 이제 취업 비리 관련해서 수사를 상당히 압박을 한다. 그래서 네. 어제인가 그젠가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난 인사 중에 야당에 대해서는 가장 전투력이 앞장서는 사람이다. 이창수 지검장이 그렇다. 예, 뭐 그런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이현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지금 어제 검찰 인사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요 인사 새로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노정현 대구고검장, 한성미 울산지검장, 이주영 서울고검장, 박종근 광주지검장 등등 이제 이 프로세스에 사의 표명글을 지금 했는데 글쎄요, 이 고위직들의 줄사태는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 사실 그 용산에서 자기하고 손발이 맞는 검사들을 끌어주려면 빈자리가 생겨야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비워낼 수밖에 없는 거죠. 빈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네. 가령 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부산고검장으로 네. 보내려면 고검장 자리가 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간 권력의 네. 입맛에 맞는 또는 바라는 결론의 수사를 해준 사람은 끌어줘야 되고. 근데 저는 이분들이 이 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린단 말입니다. 글을 썼어요. 예. 네. 그 사직을 할 때는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갑니다. 아. 그게 그럼 저는 이분들이 뭐 나름 비장한 글을 올려요. 사실 그 한성리 검사장도 뭐 네. 성원을 받는 검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언론에 냈는데 사실은 원문은 그게 아닙니다. 뭐 국민의 성원을 받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검찰을 떠나는 것이 상실감이 느껴진다. 상실감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마지막에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받는 검찰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 말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후자만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는 뭐 그런 말이 있었고 또 부산고검장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근데 저가 본인이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까지만 해도 몸담은 조직인데 자기가 인사를 물먹으면 갑자기 검찰은 나쁜 조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 정말 본인들은 뭐 언론에 한 줄 나고 자기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어이없습니다. 아. 본인이 인사에서 잘 나갈 때는 아무 말이 없어요. 네. 근데 물 먹고 나갈 때는 그 쓴소리를 하고 나가는 간행이 있습니다. 네. 대기자님.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물 먹고 나가면서 그런다기보다는 네. 내부적으로 이제 그 공직이라는 게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외부로 떠드는 건 아니, 정치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기하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이제 최경규 부산고검장의 경우에 차기 총장으로 유력하다는 설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옛말에 청렴하지 않으면은 못 받는 것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면은 못할 짓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즘 이 부끄러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네. 이 말이 사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사실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번 인사를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지금 이 프로세스에는 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검찰 안팎의 얘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아, 이번 인사를 두고 역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지난주 이제 취임했죠. 네. 금요일까지는 인사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 인사가 조금 늦어지겠구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검찰총장 바꾸고 순리대로 하지 않겠냐는 얘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고검장들이 줄줄이 그 사퇴의 변을 올렸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 인사를 해본 사람 얘기입니다. 검찰 내에서. 방식과 절차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역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 네. 금요일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월요일 아침에 퇴임의 변이 올라오고 이거는 인사 대상자들에게 당신은 인사 대상이 아니니까 사실 쫓아낸 거다. 나가라 이렇게. 쫓아낸 거다. 아하. 원래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사가 좀 필요하니까 좀 나가 주십사. 뭐 후배 검찰국장이 됐건 대검차장이 됐건 법무차관이 됐건 사실 설득을 하고 네. 양해를 구하거든요. 또 시간도 좀 줘요. 명분을 주는데 이번은 완전히 전격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월요일에 대학살이다 이런 얘기, 월요일에 숙청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런 정도로 인사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쫓아낸 거다. 어제 발표했는데 오늘 부임하라는 얘기는 이거는 큰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전직 검사들 한 20, 30년 근무한 사람들이 자신이 볼 때 역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아주 이번 인사는 월요일에 대숙청이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죠? 핵심이 뭐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중에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휘권 행사를 했고 네. 그 뒤에 장관들이 복원을 안 지켰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지휘권이 없으면은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잖아요. 네. 그럼 법무장관도 지휘권이 없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있냐? 중앙지검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검장을 바꿨다는 얘기는 주가 조작 사건의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냐 마냐, 기소하냐 마냐의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와중에 결정권자를 바꾼 것이다. 네. 그게 핵심이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 주십시오. 대 기자님 네. 말씀에 덧붙이고 싶은 게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인사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지금 강원도 갔는데 그때 그렇죠. 인사가 검찰청 있었다죠? 순시하고 있는 중에서 급히 취소하고 뭐 기자들의 이번 인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물었더니 언급을 하지 않는 네, 거라고 해요. 말을 그래서 못했다고 뭐 하죠. 예. 일단은 뭐가 이례적이냐면 검찰 인사는 원래 2월, 4월인데 올 2월 인사는 그 선거 앞두고 뭔가 라인을 정리하거나 하면은 뒷말이 날까봐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검찰총장 임기가 9월까지니까 보통은 대검찰청 안에 본인하고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임기까지는 기다려줄 수도 있고 또 다 뭐 사실 이게 뭐 검찰청법에도 그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하는 건데 검찰총장이 의견을 듣기로 의견을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좀 자기도 챙겨줘야 할 사람들을 챙겨주고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좀 노나먹기라고 누군 얘기할 수도 있고요. 법무부 장관도 자기 새끼 뭐 밀어넣고 이런 근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굉장히 속이 속상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정확하게 맞는 게 보통 미리 언지를 줍니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마지막에 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난 다음에 그 인사보고 사표 쓰면은 좀 하찮아 보이잖아. 없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사직 인사 나기 전에 사직 인사를 할 수 있게 그 사전 정지 작업을 합니다. 전무했던 거예요. 사전에 그 두 가지 점이 검찰총장하고 사전 아하. 협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만 뭐 좀 자리를 비워주시는 게 좋겠다 후배들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사전 조율하고 예우를 갖추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 이례적이었다 그래서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고 이제 검찰총장이 숙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인사에서 패싱 당했잖아요. 네.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면서 예. 이번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이다. 굳이 라고 이제 보면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참모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아하. 지난 1월에 송경호 검사장 경질 할애할 때 이원석 총장이 그러면 나를 잘라라. 네. 라고 이원석 총장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걸 무마시켰다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보도된 바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인사가 나고 나서 이원석 총장이 지방 일정을 오늘도 지방 순시 일정이 있었거든요. 네. 취소하고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은 이원석 총장이 가만히 있겠냐. 혹시 오늘 출근길 지금 출근길 아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자회견, 기자 문답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아마 사퇴를 하면은 기자들 출근하면서 얘기하기보다는 정식 모양을 갖출 수 있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지금 출근하고 있을 테니까 대검으로. 예, 그러면은 출근길에서 내가 오늘 뭐 하겠다는 얘기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사퇴할 거면은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거나 예. 이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갑자기 인사가 생긴 게 결국은 김건희 특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그 사건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이 제대로 하겠다, 수사원 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 소환 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잘 주목하지 않는 인사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어디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중에 주영한 예. 부산고검장이 있으면 아하. 그 부산고검 차장이 있는데 예. 그분이 이제 대구지검장을 하던 시절에 그 안 회장이라고 왜 안혜욱 르네상스 씨죠? 호텔에서 네. 뭐 줄리라는 분을 만났는데 지금 영부인이다 이런 분 네. 이런 걸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합니다. 네.
명예훼손 가지고 구속영장이 나오는 예는 거의 없죠. 그래서 없죠. 검찰에서 그걸 꺾어버리는데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대구 지검장 그 담당 차장 검사, 부장 검사가 다 한직으로 가요. 아하.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일단 주연한, 부산 고검으로 갔다가 이제 연구위원으로 가는 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직접 보내면 너무 눈에 띄니까 결국은 이걸 예정하고 뭐 이게 상각으로 간 거라고 사람들은 고검의 차장으로 보냈다가 연구위원으로 간 거네요. 예. 그렇죠. 곧바로 이렇게 직행을 하면 너무나 눈에 띄니까 네. 이게 항상 김건희 여사 수사하면 V1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검찰 인사는 대통령에게 있어 인사권이 법무장관 제청에 의해서 하지만 예.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김 여사는 건드리지 마라. 네. 그랬으니까 제대로 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겠느냐. 근데 그게 이제 일단 보이는 것이고요. 예. 그 소환을 지금 그 이원석 총장이 임기 중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마무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앞으로는 당장 이 검찰이 곧 소환한다. 그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이후에 한다 그랬다가 네. 선고 전에 소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사실은 이번 전담 수사팀 검찰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돌았냐면은 그 명품백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유가 김 여사를 또 부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을. 네. 그래서 명품백 수사를 하면서 불렀을 때 주가 조작입니다. 조사를 하려고 모터스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관측들이 많이 나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라고 지금 인사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환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 수사를 하지 말라고 인사했는데 소환하면은 이제는 대통령과 검찰이 또 정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법무장관 인사권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게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냐, 뭐 친윤이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곱고 바른 사람이고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원석 총장이 선택할 길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럼 저렇게 불신임을 마다하고 계속 임기를 유지할 거냐? 4개월이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그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한 달 남기고도 그만뒀어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갔잖아요. 네.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게 제가 가장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출근을 할지 휴가를 할지 이렇게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찐윤이라 그러지만은 찐윤 중에 찐윤은 누가 봐도 이원석, 송경호 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가장 찐윤이었고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가만히 보면은 찐윤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치는 사람이라는 게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취재하면서 하게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그렇게 일약 서울중앙지검장 올라가니까 좋아만 하겠냐. 그 사람은 그러면은 과연 자기가 인사를 낸 의중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환조사 안 하면은 검찰이 망하게 되잖아요. 네. 검찰이 기소층으로 전락하는데 가일청 탄력이 붙겠죠. 네. 그럼 그걸 바라보고 있을 거냐. 딜레마네요. 좀. 검찰은 네.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제1위 국가나 국민보다는 검찰 조직이 1번입니다. 네. 그럼 과연 이번도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검찰 조직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인사를 낸 의중은 김 여사는 건드리지 말라는 건데 성역 중에 성역으로 드러났는데 그걸 과연 손댈 수 있을까. 근데 이후에 그러면은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지금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검사장은 바뀌었지만은 그러면 그 전담 수사팀을 해체하냐 안 하느냐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봐야 되겠죠. 되겠네요. 예. 네. 핵심은 여기 지켜볼 게 많습니다 지금. 보여야 될 게 근데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번 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들이 모두 다 승진했습니다. 네. 고검장으로 검사장으로. 올라갔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영전- 최초의 특검이 파업 유도 사건 특검이었잖아요. 당시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장인인 네. 진형구 전 검사장이 자기는 서울중앙지검장 가고 싶었는데 대전고검장으로 영전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자천성 영전이라고 느낀 겁니다. 아, 그래서 그날 점심에 약주를 과하게 하고 검사장실에서 아. 기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말이야 이렇게까지 충성을 했는데 하고 유명한. 그 발언한 게 파업 유도 사건입니다. 조폐장 파업 네, 유도사. 네. 근데 이번에도 다들 승진시켜줬지 않냐 얘기하지만은 핵심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서 손 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주는 함의가 검찰 내 2%는 오늘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검사 개인이 항의성 글을 올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류들이 그냥 넘어가겠느냐.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지켜볼 바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변호사님. 네. 근데 뭐 그 기울백, 네. 연금백 사건을 하는 서울 1차장 검사, 그 형사 사건 중에서도 중요한 사건을 하는 게 1차장 예. 자리잖아요. 1차장도 역시 수사 좀 한직, 그러니까 뭐 승진이긴 하지만 수사 권한이 없는 자리에 갖고 4차장 고용곤도 고검차장. 네. 고검은 지검에서 해온 사건, 뭐 항고하고 이러면서 수사권을 휘두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보면은 그 밑에 수사팀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가야 할 길이 보이죠. 아, 초임 검사장들 가는 자리이긴 하니까요. 뭐 네. 꼭 그 인사 때문에 뺀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검사장 승진하면 첫 번째 예. 가는 자리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자리 이 모검차장. 보직 경로로 봐서 뭐 이게 더 실권을 주어지는 뭐 대검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걸로 봐서는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송경호 부산고검장 부산고검장으로 가는 같은 거니까요. 경우에도 예. 다음 자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거나 아, 그럴 기획부장이다. 것이다 지금 추측하시는 왜냐하면 거죠? 곧바로 날리면 주영한? 너무나 네. 명백해 도드라지니까 우회적으로 하는 것 같다. 지켜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최성병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경찰 출석을 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명복을 빈다고 얘기는 했지만 수중수색 지시하지 않았다. 이거 가짜 뉴스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제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22시간 조사받고 나갔어요. 오늘 아침 아침에 7시, 나왔습니다. 7시 반쯤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 조사는 한 16시간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네.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한 적 없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말은 맞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진 않았죠. 네. 근데 바둑 반식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해병대원들한테 중간 지휘관들한테 바둑 반식 수색이라는 게 뭐냐? 네. 그거는 물에 들어가라는 걸로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슈트 뭐 아마 물옷 같은 거 주든지 하다못해 밧줄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못 빠졌잖아요. 네. 그 여단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 제가 보니까 해병대 사단장으로서는 지휘관으로서 부하 지휘관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대대장, 일선 대대장들만 그렇죠. 지금 뭐 기소되고 했으니까 뭔가 좀 비겁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하는 게 본인은 뭐 이렇게 충실히 조사받고 1.1핵도 없이 다 얘기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통상 왜 조폭 영화를 보면은 조폭 보스가 누군가를 처리할 때 살해하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안 담잖아요. 손 봐주라 뭐 그냥 손 좀 봐주라거나 다른 이미지로 뭐 그 친구 잘 있으라고 인사하는 게 네. 요즘 뭐 어떻더라 얘기하면은 그 얘기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둑 반식 수색을 하라는 얘기는 일선 지휘관들이나 장병들은 수중수색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였는데 네. 본인은 나는 물속에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글쎄요, 저게 참 해병대 지휘관으로서는 뭔가 좀 적절치 못한 발언 아니었나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 사건 자체는 점차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관리관실하고 대통령실하고 뭐 20몇 차례 또 전화했던 내용들이 단독 보도가 됐는데 결국 대통령실 수사 여부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뭐 특검이 네. 발족하지 않으면 사실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고 5월 여러 가지 28일 정도 언론에 될 것 같은데. 흘러나오는 네. 정황만 가지고도 이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심증을 형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진상종사가 명백히 되는 건 다른 문제니까
이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정말 이거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면 헌법에 국방의 의무 지워야 됩니다. 어떻게 젊은 애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이렇게 개죽음을 당했는데 방치를 하고서는 아이들에게 군대 가라거나 뭐 국방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염치 없는 일이에요. 수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사실상 좌천 승진시킨 이유죠. 예. 사실은 그 나머지 김건희 여사 건은 대통령이 부인의 문제인데 대통령 본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최혜병 건은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구체적인 정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이 왜 직접 그런 일에 연루가 됩니까? 수사에. 그리고 안보실이 왜 수사 관련해서 끼어듭니까? 네. 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실, 안보실도 수사 대상이고 공직기관 비서관, 뭐 전직 비서관이 되겠지만 여기도 수사 대상인 거잖아요. 이 수사는 결국은 누구를 겨냥하나? 윤 대통령을 향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수사를 가장 잘하는 윤 대통령이 볼 때 여기서 왜 수사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물인데 생물이 자유롭게 자라도록 놔두면은 위험하니까 생물의 싹을 자른 셈인 거예요, 사실은. 이 생물의 싹을 잘랐는데 그러면은 생물이 싹이 잘렸다고 그러면 싹이 안 나올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 지켜보십시오.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들이 재임 중에 구속이 됐습니다. 다 그래 됐죠. 그러면은 그분들인들 아들들을 구속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이 구속됐습니다. 네. 이분들인들 자기 형님을 구속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본인에게 올라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했다. 이게 지금 이번 총선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언급하고 기자회견을 한 지 며칠 지났다고 사실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먹물도 마르기 전에 예. 또 인사장을 내면서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그대로 해낼 수 있겠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런 뜻을 받고 임명을 받았지만은 검찰 조직이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을까? 수사는 생물인데 예. 죽었다고 생각하는 생물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뭐 이 말씀이네요. 항상 검찰의 과정들 지나간 과정을 잘 더듬어 보면은 네. 인사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인사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항상 끓기 직전 비등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물이 잔잔하죠. 네. 끓기 시작하면은 요동칩니다. 아하.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직 3년이 안 남은 대통령 힘이 세기 때문에 또 차기 검찰총장을 통해서 또 통제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검찰 조직이 항상 그렇게만 될까 좀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짧게 정리해 주실 시간이 다 돼서. 네. 좀 전에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사실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 검찰총장 간의 이원석, 나눔 대화들 뭐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뭐 용산이 파악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뭐 저희가 이번에 털고 가야 한다, 소환이 필요하다, 뭐 라는 거지.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제 중앙지검장 경질에 된 계기게 말입니다. 그때의 논의가 저는 이거 안 부를 수 없다. 안 부르고 무혐의하면은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정권에 부담이 되니까 이건 털어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철저히 조사해서 어떻게든 그렇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싫은 거잖아요.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치겠습니다라는 수준의 얘기는 절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그것도 거죠. 싫은 거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그게 약속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이원석 총장이 소환하고 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얘기하는 네.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손으로 처리하기는 안 맞지만은 그렇지만은 수사에 맡기겠다는 얘기는 수사를 해본 사람들은 수사가 생물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불기소하거나 무혐의하거나 처리하진 않지만 수사를 통해서 끝내자. 얘기는 수사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른다. 네. 그걸 알면서 약속대련인 듯 보이지만은 그 속에 뭔가를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네. 그 말을 못 받아들이는, 못 믿는 이유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왜냐하면 검사니까. 본인이 조국 네. 장관을 수사할 때 청와대 나는 이 정권에 대한 충심은 여전하다 뭐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을 비춰보면 그 말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 인사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두 분 서초해 보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권영주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인싸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유튜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